국내 방화 보행 및 방화 셔틀 문제점에 대해서 발표할 학부생 연구원 권우주입니다. 목차 같은 경우에는 방화 구역의 정의 및 규정, 방화 구역의 관련 사례로 고양 종합 터미널 화재, 세종 밀양 화재 참사를 갖고 왔으며 방화 구역 관련 화재 사례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다음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국내 방화 구역의 문제점 및 법률 비교, 해결 방안, 그리고 성능 위주 설계의 예시, 사례,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방화 구역의 정의 및 규정입니다. 방화 구역의 정의 같은 경우에 수원법 같은 경우 화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특정 부분과 다른 부분을 내화 구조로 된 바다, 벽 또는 각종 방화문으로 구역하는 것이며, 건축법의 정의 같은 경우에는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부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가 넘는 것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해야 하는 것입니다. 방화 구역의 규정 같은 경우에는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제곱 이상이며 미터 이상이며 방화 구조의 설치 기준은 층수 규모에 따라 면적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3층 이상층과 지하층 같은 경우에는 층마다 구획해야 되지만 지하 1층과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를 부위는 제외하며 아래층과 위층이 연결되어 있는 계단실은 반드시 각종 방화문을 설치해야 됩니다. 바다 면적 같은 경우에는 1,000제곱미터마다 구획해야 되며 스프링클러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 설비를 설치한 경우 바다 면적 3,0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을 해야 됩니다. 10층 이하 같은 경우에는 층마다 구획하고 바다 면적 1,0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해야 되지만 스프링클러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 설비를 설치한 경우 바다 면적 3,0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해야 됩니다. 11층 이상층 같은 경우에는 층마다 구획하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 바다 면적 5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해야 되고, 스프링클러 및 유사한 자동식 소화 설비를 설치한 경우 1,500제곱미터마다 구획해야 됩니다. 바다 면적 같은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해야 되며 스프링클러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 설비를 설치한 경우 6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방화 구역에 관련 사례로 고양 종합 터미널 화재입니다. 이제 피규어 1 같은 경우에는 고양 종합 터미널 화재 당시의 사례이며, 피규어 2 같은 경우는 지하 이제 화재가 발생한 지하 1층의 모형도이며, 피규어 3 같은 경우에는 인명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하 2층의 모형도입니다. 이제 피규어 4 같은 경우에는 불이 발생한 지하 1층의 평면도이며, 이는 연기 감지기, 열 감지기, 그리고 방화 부위까지 표시되어 있습니다. 2014년 5월 26일 고양 종합 터미널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지하 1층에서 용접 작업 중 불꽃이 우레탄폼으로 옮겨부터 화재가 발생했고, 지하 1층은 방화 구역을 실패하였으며 스크린 방화 셔터는 지하 4층, 지하 3층, 6층에서만 작동하였습니다. 건물 전체에 연기가 노출되었고 8명의 사망자와 123명의 사상자 그리고 600여 원의 재산 피해를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피규어 2를 보게 되시면은 이제 ES3과 4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ES12, ES34, ES90, ES1112, ES1516을 통해서 건물 전체로 연기가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종 밀양 화재 참사입니다. 피규어 5 같은 경우에는 밀양 세종병원의 1층 평면도이며 다음과 같이 이제 화재 발생한 지점과 다음과 같은 화재 빨간 색깔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연기가 이동한 방향입니다. 그리고 피규어 6 같은 경우에는 밀양 세종병원의 내부 구조도입니다. 2018년 1월 26일 밀양 세종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응급실 탈의실 천장에서 전선 합선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층에 방화문이 제거되었고 2층에는 방화문이 열린 채 방치되어 건물 전체에 연기가 노출되어 내렸으며 47명의 사망자와 11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피규어 6을 보게 되시면은 방화문이 없기 때문에 연기가 그대로 2층으로 전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2층에서 역시 열린 방화문을 통해 수술실과 중환자실까지 연기가 노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방화 구역 관련 화재 사례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입니다. 고양 조합 터미널 화재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방화 셔터 요설 또는 정비 시 안전관리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구조 사항을 보게 되면 소방시설의 폐쇄 차단을 엄격히 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경우, 즉 점검, 정비 시에는 폐쇄 차단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 없이 일체형 스크린 방화 셔터를 설치하였는데 이는
자동 방화 셔터 및 방화문 기준 제3조 2항을 보게 되면 1차 방화 셔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의 방화문을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결 방안 같은 경우에는 방화 셔터 이설 또는 정비 시 명확한 안전 기준이 필요하며 일체형 자동 방화 셔터의 법률적 기준을 더욱더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종 밀양 화재 참사의 문제점은 1층 내부의 피난 계단 입구에 방화문을 철거해야 하는데 이는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구조 2항을 보게 되면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는 60분 이상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부 피난 계단실의 열린 방화문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구조 2항을 보게 되면 건축물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피난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이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가 된 방화문을 설치해야 됩니다. 이로 인해서 세종 밀양 화재 참사의 해결 방안 같은 경우에는 피난 계단이 설치된 건물 중 1층 계단 입구에 방화문을 설치되지 않으면 소방기관에서 조치 명령을 직접 하고 방화문 제거, 배열 시 강력한 처벌 및 방화문 관원, 법률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음은 국내 방화 구획의 문제점인 법률 비교 그리고 해결 방안입니다. 가장 먼저 방화 구획 법률 비교에서 일단 국내법과 IBC 미국법이 있습니다. 일단 국내법 같은 경우에는 방화 구획 대상을 층수별 그리고 면적별로 구획하고 하는 반면 IBC 같은 경우에는 층별 용도별로 구획하고 있습니다. 방화 구획의 내 성능 같은 경우에는 국내법 같은 용도와 층수 부지에 따라 내화 성능의 차등을 두는 반면 IBC 같은 경우에는 용도, 적용 장소에 따라 내화 성능의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법 같은 경우 방화문 내화 성능을 60분, 30분을 인 반면 IBC 같은 경우에는 방화문 내화 성능이 적용 부지의 내화 성능에 따라 비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국내 방화 구획의 문제점을 해결 바랍니다. 국내 방화 구획의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면적별 구획을 위해 현실적으로 구획하기 힘든 넓은 수평 공간이 발생하게 되는데 국내 방화 구획 관련 일정 면적 이내로 구획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적법할 뿐 실용성이 없는 방화 구획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방화 구획에 관련 처벌 및 법 제도를 강화해야 되며 면적별로 구획하는 것이 아닌 용도별로 구획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법한 설계보다는 성능 위주 설계를 통하여 법에 국한되기보다는 좀 더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설계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성능 위주 설계의 예시 사례입니다. 옥상 피난 대피 공간, 화재 안전성 확보 같은 경우에는 헬리포트 또는 인명 구조 공간 설치 대상은 그 아래층 또는 인근의 별도의 피난 대기 공간의 설치를 권고하고 있으며 천장이 없는 구조로서 사면 또는 사면벽 높이를 최소 1.5m 이상의 분연 재료로 구획해야 합니다. 그리고 옥상 피난 대비 공간, 화재 안전성 확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피난 및 대피 규정을 적용하며 옥상 대피를 위한 피난 유도선을 설치하며 옥상 출입문 위층 기계실이 있는 경우에는 옥상 진입 차단 구조물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하층 침수 방지 대책입니다. 지하 최하층에는 지하 연결 통로 기계실, 전기실, 비상 발전실 등 침수 방지용 차수문을 설치 시에는 높이 1m 이상을 적용하고 그 외에는 0.5m 이상을 적용해야 됩니다. 다음은 그 밖의 안전시설 화재 예방 대책입니다. 재현 외기 출입구는 신선한 공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되며 거실 재현 설비, 외기 취입문, 배기구 등으로부터 수평거리 5m 이상, 수직거리 1m 이상의 낮은 위치에 설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기타 판매시설 내 옥내 소화장인데 옥내 소화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음과 같이 이제 디자인적으로 이제 잘 안 보이게 설계가 되는데 다음과 같이 이제 좀 더 빨간 색깔로 좀 더 소화점을 확실히 표시할 수 있는 성능 위주 설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방화 구획에 대한 처벌 및 법 제도를 강화가 필요하며 층수 면적 구획이 아닌 층수 용도별로 구획으로 제정이 필요하고 적법한 실용성에 초점을 맞추며 적법한 설계보다 성능 위주 설계를 통하여 법에 국한되기보다는 좀 더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